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72,800원이 고점인데 그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려 내려와 있어요. 지수도 0.35 기대 요인과 완전히 다르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고요. 일단은 DB하이텍 이번 그 실적 부분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난 이제 5월 10일자 기준에서의 이제 문자 내역 부분이 64,100원, 66,000원, 목표 주가는 계속 9만 원으로 그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700원, 67,800원. 시원하게 뭐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처럼 변동성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는 거예요. 전체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5천억의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한다면 PER이 무슨 뭐 5.19배뿐이 안 나와요. 지금 이제 3조 1천억 원의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본다면 순이익이 3조 1,069억이었기 때문에 PER이 이제 10배 수준. 주가가 이제 올라온 거죠. 저 당시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온 거고. 우리 이제 원고 작업해 주실 때 이 그 컨센서스 부분 다시 잘라야 돼요. 다시 자르셔야 되고 증권사 쪽의 전망치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새로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DB하이텍을 제가 놓고 봤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제 그 월별로 이렇게 잘려 나가다 보니까 지금의 기준은 네 군데서만 전망이 나온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전망치에 나온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요 컨센서스로 놓고 봤을 때의 기준, 저 네 군데의 기준,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미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이 그 분기 실적 나온 것에 대한 기준. 그렇게 해서 5,080억이 예상치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에 이제 분기 실적이 나왔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근에 컨센서스들 평균적으로 낸 부분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컨센서스가 유지는 될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컨센서스 그러니까 저 실적 전망치를 내준 쪽이 2월 달 거는 이제 빠졌죠. 그리고 3월 달 거부터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군데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쳤을 때 뭐 6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금융투자는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 설정하지는 않았고 코멘트만 다른 거고 그 5군데 4군데에서의 전망치다 보니까 신뢰도가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실적 발표 부분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그 정 의원님들 방에 보시면 실적 발표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볼까요? VVIP 방 또 VIP 방 이렇게 있는데 VIP 방이 요즘에 이제 더 조금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 계좌도 좀 많이 올라온 편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DB하이텍 토요일 날짜에 금요일 날짜죠. 금요일 날짜 이제 실적 발표 장 마감 이후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내용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죠. 오늘 그 가지고 갈 겁니다 방송에. 그러니까 그거 요거 정리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요걸 거예요. 요건가요? DB하이텍? 요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DB하이텍의 이제 실적 범위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1,083억이었고 영업이익은 1,500억이었는데 지금 순이익이 1,367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부분이 1,815억.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전년 대비 또 전기 대비해서가 아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략 20% 수준이 더 나오면 예상치보다 20% 이상이 더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뭐 시세가 잘 나왔다고 해서의 기준이 아니고 지금 5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 실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점이냐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측 범위가 지금 컨센서스가 작년 3,100억 원대 순이익 대비해서 뭐 5천억 원대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46%라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률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올해 실적 범위 기준의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이쪽은 8인치이긴 합니다만, 예? 그 12인치 쪽이 이제 현재로서는 대세 기준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주사로 DB그룹이 이제 전환돼야 되는 과정. 그 2년 동안의 뭐 유예 기간은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DB그룹의 지주사 전환 과정 속에서 문제 범위는 이렇게 돼 있죠.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비중을, DB하이텍의 대주주 비중을 30%까지 땡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17% 정도 가지고 있고 더 사야 되는데 자금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흐름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각은 전혀 고려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주사 전환 부분은 앞으로 이제 2년 동안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차분차분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방어막을 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지주사 전환 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차입을 해서 DBINC, 지금 DBINC가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 DBINC가 차입을 통해서 지주에서 이제 전환 요건을 좀 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DB하이텍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이제 더 사는 그런 관점. 근데 살 여력이 제한적이라서 차입금으로 사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매각은 또 DB그룹 입장에서는 알짜인데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 그 DB하이텍의 경우에 현재 기준에서, 오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했던 부분, 윤정두가 부담스러워했던 부분, 뭐라고요? 컨센서스 부분을 수십 군데가 아니라 4-5군데에서 예상치를 잡아놨는데, 그 예상치가 순이익이 무려 70% 증가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60%, 영업이익이 60% 증가. 이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더 상향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도의 문제였는데 실적이 가장 늦게 5월 13일 날, 그것도 장 마감 이후에 나와줬어요. 그러면 의구심은 일정 범위는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이 저평가가 맞다는 거죠. 물론 PBR이 다소 높아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게 형성돼 있긴 한데, PBR이 다소 높긴 하지만 실적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 기준에서는 저평가 상태의 종목으로 충분하게 인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일정 범위가 부담 요인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도 누적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DB하이텍의 이제 5월 10일 마지막 전략 기준 잡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수급을 같이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상당한 수급의 기준이 잡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그 방송 자료 화면에서 놓고 보시면, 뭐 전략 부분 이렇게 잡아드릴 때 누적 수급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추세 매매 기준에서 추세가 계속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추세가 강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 범위이다. 수급 범위이다. 올해 들어서 이제 수급이 좀 꼬여진 부분이 있지만,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까지, 올해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실상 순매매 금액이 유입이 된 거예요. 쌍끌이로. 시가총액은 3조인데
매집 금액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은 매집이 돼 있다는 거죠.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응? 10손가락 안에. 그렇게 해서 이 매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 수급범위 작년 10월 21일부터, 아까 6월은 1년이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단기 수급 범위로 놓고 보시면 쌍끌이는 아닌데 외국인이 저렇게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죠. 물론 외국인도 일부 매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럼 오늘 기준에서 다시 보자라는 거죠. 6월 1일 이후에 수급 범위가 이제 어떻게 또 바뀌어 있는지 5월 9일 기준 대비해서 5월 이제 13일, 5월 13일 날 금요일 날 오늘 것까지는 이제 아직 추정치가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보시면 개인들이 500만 주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기준에서는 461만 주 정도였거든요. 그게 한 어떻게 됐어요? 40만 주 이상. 40만 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 이상 물량이 뺏겨진 거예요. 1% 이상.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적이 노출됐다, 재료 노출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아니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 그 누적 수익 범위가 없어요. 응? 실적이 끝내줄 것이다 해서 뭐 폭등이 나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저평가 인식이 잡힌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의 DB하이텍의 요 매집 규모 자체는 461만 주 4월 9일자에서 얼마 501만 주로 더 증가했고요. 13일자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일 날 기준을 잡았고 16일 오늘 기준에 12시 뭐좀 이따 보면 40분 정도 되겠죠. 40분 전략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매집이 돼 있고 그 매집 범위는 계산을 해주면 501만 주 나누기 501만 주가 아니라 508만 주를 뺏겼네. 개인들이 508만 주 쌍끌이로 508만 주 나누기 4,440만 주 잠시만요. 508 나누기 4,440만 주 4,439만 주예요. 11.44 1%더 증가했어요. 그 이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매집 평균 단가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1일부터 해서는 얼마큼 매집이 돼 있는지 21일 대비 10월 21일 대비 그렇게 놓고 보시면 기간은 이제 매도에서 조금 그 매도세가 줄어든 거고 일부 줄어든 거고 외국인들 쪽의 수급 범위가 323만 주였는데 소폭 늘어난 소폭.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간들도 저 짧은 구간에서는 일부 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 DB하이텍의 이제 수급 범위 놓고 일주월봉 보면 돼요. 이거를 분봉으로 놓고 볼 수는 없죠. DB하이텍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란빌의 매매 법칙까지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의 기준점에서는 대형주 기준에서 일주월봉을 놓고 대처할 수가 있는데 소형주 변동성 종목에 있어서는 이동평균선이 변동성의 기준점 정도로만 인식이 된다. 추세 매매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제 교육 내용 참여하신 분들은 녹화 방송 또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10월 21일부터 해서의 기준 외국 기간에 수급 범위에 외국인들이 일방향적인 매수의 기준이 좀 설정이 돼 있다. 10월 21일 10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집.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이제 323만 주 샀었는데 334만 주의 기준이 됐고요. 344만 주면은 몇 퍼센트일까요? 344만 주 나누기 444 7.75% 이렇게 해서 0.25% 정도가 더 증가한 겁니다. 매수 이제 평균 단가 보시고 수급 범위 하나씩 더 마지막 체크를 하죠. 6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매수 평균 단가 이건 쌍끌이니까 개인들 매도 부분 놓고 보면 되고요. 매집 평균 단가
이 단가가 매도 기준에 66,740원. 뭐 기존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10월 21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 71,000원. 이것도 이제 71,200원 기준이었는데 71,000원 뭐 거기서 거기.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의 평균 매집 단가.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어떤 거요?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에 작년 6월 이후부터 1년 동안 최상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부분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6월 1일부터 해서 5월 13일까지의 조회 순매매 대금 기준 작년 21년 6월 1일 그리고 올해 5월 13일 조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 지워야 될 게 좀 있어요. 지워야 될 게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는 일단은 얘는 블록딜을 단행한 거예요. 블록딜. 그리고 클래시스도 블록딜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 현재가를 주지 말고 블록딜이니까 요 뒤에 금액 블록딜 그리고 클래시스 블록딜 두 개 빼주고 나면은 이제 크래프튼, KT, SK 이노베이션, 삼성 엔지니어링, 카카오 게임즈 하나 쉬어볼게요. 크래프튼, KT, SK 이노베이션, 삼성 엔지니어링, 카카오 게임즈, 하나투자증권, DB하이텍 몇이에요? 7입니다. DB하이텍의 순매수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7위. 전체 시장에서 DB하이텍의 순매매 기준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매 기준에 7위에 놓여져 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등락 그 매집률의 기준에서는 뭐 1위죠. 11% 이상이니까 1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외국인 앤드 기관 쌍끌이 순매수 퍼센테이지 매집률 순매집률 1위 그리고 매집 금액 7위 전체 시장에서 뭐 상당한 거죠. 장난 아닙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들여다보자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자.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일주 월봉 이제 차트 놓고 볼 텐데요. 일단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부터 놓고 보시면 사실상 신고가예요. 신고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 앞전에 저 흐름 의미 부여하기 어렵고 신고가의 기준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 이제 좀 들쑥날쑥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수급 범위가 손바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거래대금 부분도 이제 앞전에 기준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좀 거래대금 실려 있는 거죠. 소형주 개념으로 잡혀 있을 때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직 시그널 범위가 이제 영선 위에 있고 이 영선 위에 있는 흐름 속에서 요것만 조금 이제 꺾여주면 그 꺾여준다라는 게 이동평균선의 방향만 이제 윗방향으로 조금 돌려주게 되면 그렇다면은 충분하다.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앞부분에 주가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주가가 위에 있어서 거래대금이 거래량만 조금만 더 실려도 거래대금은 뭐 충분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5MA, 20MA 정도만 실려도 충분하게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해석을
잡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DB하이텍의 경우에 월봉 기준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장악형의 기준으로 캔들이 지금 제한적인데 변동성의 크기가 제한적인데 이거를 망치형으로 인식을 잡기보다는 실적 확인됐잖아요.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확인이 됐죠.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장악형의 기준 캔들 범위가 좀 형성되어 주면 되겠다.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아직 미흡하지만 그 부분만 좀 잘 움직임을 줘라. 그 얘기인 거고, 요거를 이제 망치형으로도 볼 수 있고요.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의 패턴 범위가 이제 형성되고 그러고 나서 추세 강화 부분이 지속됐다라는 거. 이쪽도. 그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 위치들에 대한 그런 해석 가져가기보다는요. 신고가 랠리 나온 기준에 요 최고점 1월 달입니다. 올해 신고가 랠리 나온 이후에 지금 가격 기준으로 17% 밀려 있지만 시장 상황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추이 감안한다면 결코 나쁜 추이의 흐름 아닙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장세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나쁘지 않죠. 실적이 뒷받침돼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이제 그 실적 플러스 성장성 부분까지 자산 가치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2년 05월 16일 오늘 좀 탄력을 크게 좀 주기를 기대를 하고 첫 번째 매수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시장 전체적으로 좀 눌리고 기술주들도 조정받고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이 좀 상당히 아쉽게 형성이 됐습니다. 주봉 기준에서는 뭐 아래꼬리 길게 달린 망치형으로 보셔도 되고요. 장악형 보셔도 되고요. 뭐 샛배령 보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는 그 기준에서 여기도 이제 그 캔들 기준까지 다 들여다볼 텐데요. 요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힘의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들을 놓고 보면 된다는 거죠. 힘의 강도가.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당겨서 봅니다. 그렇게 하고 매직 시그널부터 설정을 할게요. 꺾이고 크로스가 나오고 영성까지 돌파하는 저 기준에 거래량 부분이 아쉽게도 좀 없었어요. 이제 캔들 패턴만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기준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잡아요?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이 거래량이 터질 때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변동성이 아닌 펀더멘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렇다면은 저 위치에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그 오래간만에 5MA, 20MA를 살짝 부딪혀 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갭상승 이후의 음봉이긴 하지만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는 주간 단위의 거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종목, 물론 이제 그 이슈가 불거져서의 갭상승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펀더멘탈이 불거진 종목의 기준에서 갭상승 나오고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위치에서는 주봉으로 좀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주봉으로. 월요일입니다. 갭을 또 메꾸지 않고 전 거래를 대비해서 위로 형성이 돼 있다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쉬워하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기준점으로 놓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사실은 거래를 5MA, 20MA 정도 수반을 한 망치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뭐 상승 장악형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장악 확인형까지 어디까지 뻗쳐 오를 거냐에 대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기준에서는 뭐 샛배령의 기준까지도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샛배령의 기준을 설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매수의 위치 자체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그 공격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뭐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그 기준에서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으로 다시 쭉 뻗어 올리고 앞전 고점들을 요자락을 좀 넘겨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시세 분출은 다시금 신고가 랠리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뭐 실적 확인됐으니까 2분기 실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주봉 그리고 일봉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더라도 주봉 그리고 이 주봉 부분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또 봐야죠. 뭐 이 상태에서 종가 기준에서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일봉의 기준에서 이제 보기가 좀 더 쉬워진 거죠. 쉬워져서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다 나와 있고 거래량은 충분히 다 실려 있고 일간 단위 기준에서 그래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기준 놓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전거래일 대비해서 일단 여전히 등락률은 제한적이지만 강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상승장악 확인형 기준에 거래가 다 수반되어 있는 캔들 패턴의 기준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상승장악 확인형의 요 흐름의 패턴을 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앞전 고점을 이제 뭐 넘기면 되죠. 그다음에 저 78,500원 당연히 넘기면 되고. 그래서 일주월봉 모두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DB하이텍의 경우에 현재 기준에서 첫 번째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확인됐다. 컨센서스가 제한적인 그 기준에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이제 해소가 됐다. 긍정적으로 인식해도 되겠다.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 누적적인 수급이 뭐 최근 들어서 제한적으로 이제 좀 매도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그 실적 발표 이제 막자락에 앞두고는 수급이 이제 일부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좋겠고 오늘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들 쪽에 매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일 대비해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결코 나쁘지 않고 시장 흐름을 기준으로 잡아도 결코 나쁘지 않고 뭐 긍정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DB하이텍 부분 추세적으로 가져가자. 일주월봉 전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간 쌍끌이 집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손바뀜까지 포함했을 때 좀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형성돼 있다. 이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거래대금이 평상시에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거래대금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소형주 잡주의 비이성적인 환급성의 제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뭐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텍스 전략 보겠습니다. 텍스 전략 부분은 이제 매직 계산기 부분에서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DB하이텍 부분이 최근에 이제 그 저점이 61,500원이에요. 그런 자락에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가 이제 되셨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드리는 거고 방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사실상. 그래서 비중을 좀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좀 계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는 무조건적으로 저점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마지노선을 이제 5%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제 가져가고 신규 편입의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꼭 차익 실현하시겠다면 오늘 뭐 등락 자체가 없어요. 1에서 1.5%, 1% 기준이죠. 뭐. 그다음에 2% 기준. 요 자락에서 이제 뭐 정리 기준을 설정하셨어야 되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편입 기준가 설정 범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가 넘길 때 그리고 밀려 내려와 말도 안 되게 시장의 영향으로 시장이 마이너스까지 밀려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밀려 내려오면은 저가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시가 넘겨서 고가니까 이쪽에 이제 저가 부분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려 내려오면은 저가에서도 편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직 계산기를 바탕으로 텍스트 전략을 설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매직 이렇게 하고 텍스트 전략 요거는 이제 VVIP 방에만 일단 올립니다. 잠깐만, 요 밑에 거를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체가 다 문자 나갔죠? 이 전체가 다 문자 나갔기 때문에 전체 다 오픈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5월 16일 지금 현재 12시 50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를 설정을 했고요. 현재가가 79,900원일 때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등락률은 2.16.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3조를 넘겼어요. 다시 1,479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69,531주. 그리고 765억 원. 그리고 이제 고점 부분이 72,900원, 72,900원. 그게 이제 5.04%. 그리고 이제 9만 원까지 목표주까지 보유 전략인데 고점 대비 5% 정도 추종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뭐 책실현을 하시는 경우, 만약에 꼭 책실현 하시겠다면 5% 정도 밀릴 때 기준을 설정해 드린다는 거고, 고점 부분을 넘기면 72,900원을 재돌파할 때 당연히 편입 기준 설정이고요. 그리고 시장 영향으로 저가까지 조정을 받는다. 이것도 편입의 기준. 시장 영향으로 조정 시 저가 편입, 장중 저가 편입, 시장 조정 시 장중 저가도 편입할 수 있다. 그 기준. 그죠?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그 저가와 고가의 기준점, 그 굉장히 좁은 공간이긴 한데 저가 고가의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점이 72,000원, 그리고 71,600원 되돌리는 기준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전일 종가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전일 종가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뺄까요? 어차피 고점만 넘겨도 되고, 장중 저점까지도 이제 편입할 기준이고, 그렇다면은 시장 조정 시 장중 저가도 편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은 250만 주, 200만 주만 실려도 지금 장에 거래대금에서는 그렇게 돼도 된다. 여기까지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DB하이텍의 흐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아쉬운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요 일주 전체 방에 유료 방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의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난리 났다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IT에서 다 나오죠. 미국 장의 조정이
뭐 문제가 있어 조정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박승규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정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그럼 박승려 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다음 서경 주말 종목 상담 프로. 그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 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